자, 일단은 좀 처음 뵙는 팀장님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박상윤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주로 말씀드릴 게 간병보험인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팀장님들이 LTC 간병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팀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그냥 환급률이 좋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저축성으로 많이 판매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저희 주력으로 판매되는 상품 좀 포인트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간병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이런 기사들 간간히 보셨죠. 근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연예인 중에서도 슈퍼주니어의 이특이라고 아시죠? 예. 그 아버지가 군 시절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치매 환자들, 가족분들이 힘들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일단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20만 명, 28만 명이었는데 지금 몇만 명이에요? 보시면 60만 명이 넘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우리가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어요? 네? 5등급. 예,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4등급까지 있죠. 그래서 3, 4등급 인정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치매 환자가 3명 중에 몇 명이래요? 치매 환자가. 1명. 예. 장기요양 등급자는 치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또 해당되는 게 많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내고 있어요? 예, 장기요양보험료 내고 있으시죠? 자, 그 보험료를 언제부터 냈을까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2008년에 찾으셨죠. 대부분 얼마 안 되신 줄 아세요? 뭐 3년? 한 5년? 근데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도가. 어느 나라에서 본따 왔을까요? 일본? 예, 중국 아니고 일본입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과 거의 흡사하죠.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급하게 좀 뭔가 복지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일본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시행한 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간병보험은 언제부터 처음이 나왔을까요? 기억나세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2012년에 현대해상에서 최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수사별로 다 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됐던 게 보장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으로 판매를 했어요? 네, 저축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정이율이 뭐 4% 이상이 됐으니까 환급률이 뭐 30, 40대 분들도 400%가 넘었어요. 환급률이 최고 높은 구간이. 그러다 보니 저축성으로 판매를 했다.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 제도와 상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팀장님들 가족들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네. 팀장님 하셨어요, 팀장님? 네. 어느 분이? 엄마. 어머님이. 혹시 어떤 질환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좀 복합적인 거였는데 네. 당뇨를 좀 오래 앓으셨고 수술을 좀 아, 하셨고 당뇨. 해가지고 처음에 한 3등급 판정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호전이 호전이 돼서 4등급. 4등급.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평가를 하죠. 자, 일단은 혹시 그 심사를 받으실 때 옆에 계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여러 번 탈락이 됐어요. 엄마가 너무 네. 그분만 오시면 정신이 말짱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나중에는 자, 실정이 이렇다고요. 트레이닝을 시킨대요, 트레이닝. 우리나라 사람들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시켜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나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자, 일단은 이 절차 프로세스에도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혹시 연세가 죄송하지만 60대, 70대? 그 판정 받으신 시점에 빨랐어요. 좀 68세. 자, 좋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어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그 건강보험에 달 때 신청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병원이랑 상관없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1577 1000번입니다. 1000번.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아,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그 장기요양 뭐 거식인가 그 신청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상담원이. 어떤 걸 질문할까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뭐 전화로 물어봤자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령입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님 67세인데요. 그 다음 답변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신청하세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연령이 나오는데 몇 세? 기준이. 그렇죠. 65세. 그거를 기준을 기억하시고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 자, 일단은 그 접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두 번째가 뭘까요? 접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루어지는 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심사. 공단에 속한 간호사 한 분과 직원 한 명, 두 분이 손잡고 방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약속과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불시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잘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불시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가져가요. 크게 5가지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이걸 세분화시켜서 체크리스트를 가져가 가지고 직접 보고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급을 매기진 않죠. 이거를 이제 심사위원단에 제출을 하면은 한 2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있어요. 뭐 의사도 있고 직원도 여러분이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매기냐? 점수에 의해서 매기는데 뭐 점수 뭐 몇 점부터 몇 점이 4등급이고 몇 점부터 몇 점 1등급이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상태가 돼야지 몇 등급이 되는지 그 기준 가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요게 이제 그림은 잘 안 보이실 텐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지만 우리가 그 시골이나 우리 동네 가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유모차 끄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꾸부정하게. 근데 유모차에 보면 아기가 없어. 그러면 그 무슨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게 휠체어인가요? 네, 보행 도구로 쓰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은 몇 등급이 될까요? 3등급. 예, 적어도 4등급 내지는 3등급 판정 맞습니다. 그거보다 좀 심한 게 이제 2등급, 그러니까 3등급 내지는 2등급, 전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못하면 1등급입니다. 그 정도가 3, 4등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등급에 대해서는 좀 아셨고 아까 나이를 말씀드렸죠. 65세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원인 불문하고 그냥 몸이 불편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65세 미만은 어떻게 해당이 돼야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63세인데요? 60세인데요? 그러면은 상담원이 질문하는 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어떤 질환을 앓고 계세요? 어떻게 몸이 불편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님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후유증이 있어서 좀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면은 상담원이 신청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하신데 나이가 60세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65세 미만은 뭐만 된다? 알츠하이머, 5글자로 이거 뭐라고 해요? 알파치네, 예? 알파치노를 생각하면 돼요. 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네요. 예. 요거를 뭐라고 해요? 5글자로? 노인성 질환 들어보셨죠? 예,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게. 자, 그럼 노인성 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 방금 팀장님들이 다 캐치를 했듯이 앞 글자를 따서 알파치노 들어보셨죠? 거기에 짝대기 하나만 그어서 알파치네. 이제 머릿속에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집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그다음에 중풍까지 추가해서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질병분류 코드로 나열해 보니까 21개의 질병분류 코드가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도 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게 해당이 돼요? 알파치네 중에? 치매가 많아요, 질병분류 코드가? 뇌혈관 진단 코드가 많죠. I60부터 69까지 뇌혈관 진단 코드가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뇌출혈 환자들 조금만 늦어도 분명 후유증이 오죠. 좀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 요양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장기 요양 제도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요양의 상태가 요구하는 상태가 될 때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많이 발병되는 게 그 중에 아까 3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그렇죠?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요게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들 그 요즘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치매보험 많이 판매하셨죠? 치매보험은 어디 게 좋아요? ABL이 싸고 좋죠? 그렇죠? 그러면 경증 치매 진단비 얼마까지 준대, 최대? 1,000만 원이죠. 근데 장기 요양 이 등급 요 보험 상품은 가입 금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아까 치매도 해당이 되지만 어떤 것도 된다고 했어요? 예, 노인성 질환 되고 상해도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보미가 더 포괄적이다. 물론 이건 진단비 개념은 아니고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됐을 때 해당되는 등급을 받았을 때 받는 거죠. 어디다가? 공단에다가.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죠. 병원에서 진단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저희 당사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54세 남자분인데 2015년에 가입하셨고요. 작년 1월에 두통으로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늦어서 후유증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신청을 해보니까 몇 등급을 받았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 요양 인증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다시 재평가 받죠. 예. 그래서 1등급 판정을 받아서 당시 가입한 금액 5천만 원 지급된 사례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상품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예.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년마다 재평가해가지고 이제 호전돼서 이렇게 되면 받은 건 우리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죠. 예, 최초 1회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진단 일시금이에요. 일시금. 일시금 특약도 있고 월로 받는 특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로 받는 특약도 중단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혜택이 딱 판정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다 받는 거죠. 대신에 나라에서 받는 거는 그거에 맞게끔 받겠죠. 예. 자, 일단 상품을 보시면요. 그 가이드북 16페이지, 15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통합보험, 뭐 암, 내심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간병보험은 아마 주력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도 간병보험 내지는 치매보험이랑 같이 컨셉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치매보험 지금 경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간병보험에서는 최고 4천만 원까지 됩니다. 4등급까지. 자, 그러면 보시면 15페이지에 3, 4등급 최고 가입 금액이 4천만 원. 2등급이 얼마까지 된대요? 8천. 1등급은 가입 금액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간병보험 전 보험사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근데 가입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4등급이 이렇게 많이 준 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흥국이 있어요. 흥국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흥국이 좋은 점은 이제 경증 치매 진단비까지 같이 있다는 건 좋아요. 근데 장기 요양 이 특약만 봤을 때는 저게 뭐 가입 금액 비슷하지만 보험료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보험 상품 보시면 환급률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죠. 질병 후유장애 담보만 넣었을 때도 높아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이 LTC도 환급률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아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저축성을 판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담보들이 왜 높아요? 왜 높을까요? 늦게. 거치 기간이? 돈은 똑같이 냈는데? 자, 우리가 위험료를 보시면 50세 기준, 보통 100세 만기 많이 하시니까 55세로 할게요. 55세 기준으로 위험률이 55세 기준으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앞단에 있을까요? 뒷단에 많이 있을까요? 앞단에 있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아요. 근데 장기 요양 담보,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또 뭐죠? 치매 이런 것들은 앞단에 있어요, 뒷단에 있어요? 뒷단에 있어요, 위험률이.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이 이런 담보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보험 하실 때도 암 진단비 하나만 들어가도 환급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환급률 비교하셔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보시면은 일단 실속케어 상해보험, 상품 이름이 왜 상해보험인데 무슨 간병보험을 판매를 하는 건지. 근데 이제 플랜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실속계열 상해보험이 운전자 보험 맞아요. 그게 이제 별도의 플랜이 있고 요양자금 플랜으로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등급 4천만 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하단에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예시표가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어떻게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비싸네요. 비싸요? 뭐 팀장님이 비싸다고 하면 비싼 거죠. 예. 고객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이 없는 거지. 예. 짜다면 짜는 거죠, 뭐. 근데 일반형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해지다 보니까 일반형 비교해 보시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이게 저렴한 특약은 아니에요. 간병 특약이.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저렴한 편입니다. 타사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무해지고 100세 만기 고정이에요. 아쉽게도 90세 만기는 없어요. 예. 그런데 100세 만기 무해지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무해지가 싫다. 그러면 힐링케어 건강보험에도 장기 요양 특약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실 때는 100세 만기로 하면 비싸잖아요. 그럼 그 몇 세 만기로 하신다? 90세. 예, 일반형은 90세 만기로 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좀 환급률을 극대화하시려면 무해지가 나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똑같지만 무해지가 환급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40세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보니까 환급률이 20년 납입기가 끝날 시점에 몇 프로가 나와요? 150. 자, 1,800만 원 내고요. 총납보험 1,800 내고 20년 납입기가 끝난 시점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2,800, 150%입니다. 30년 뒤에 몇 세예요? 얼마예요? 190%.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환급률이. 뭐 12년, 13년도에는 예정이율이 뭐 4% 넘었기 때문에 뭐 400%, 500% 나오지만 지금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보장도 보장대로 받으시고 뭐 나중에 건강하시면은 돈이 필요하시다. 이것도 활용하시라. 물론 저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환급률도 좋기 때문에 치매보험과 같이 비슷한 컨셉으로 뭐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간병도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LTC도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한테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보험이 포화 상태야. 그런 분들 또 추가로 필요하실 분들 아니면 치매나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한 니즈 혹은 가족력 이런 분들한테 더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통합보험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요 담보만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고혈압 환자도 가입이 되고요. 당뇨 환자도 가입이 됩니다. 다만 가입 금액이 조금 다운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간편고지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 간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통합보험보다는 인수가 완화가 된다.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좀 앞으로 가서 5페이지 좀 빨리 나갈게요. 팀이 바쁘시니까 빨리 끝내야죠, 그죠? 이제 나왔어요. 뭐가 나왔대요? 간편함이. 불편해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일단은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암 치료가 다양하게 있지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어떤 치료래요? 네, 많이 아시죠?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대요? 2군데 있습니다. 네, 2군데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왔대요. 치료가. 어떤 치료예요? 중립자 치료 들어보셨어요? 이건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곧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2군데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요 치료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 항암 치료는 전체적으로 다 째잖아요. 항암 방사선은.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 위가 아파요. 위가 암이에요. 요 부위만 째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비쌉니다. 양성자 치료가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1,000만 원? 그거는 얘기도 안 해요. 예. 9,500? 2,500? 좀 더 인심 쓰세요. 네, 3,000에서 뭐 이제 부위에 따라 8,000까지도 됩니다. 7,000, 8,000, 7,000. 그러면은 이제는 실손 의료 실비가 뭐라고 설명해요, 팀장님들이? 실비는 병원비, 치료비로 쓰시고요. 진단비 특약은 뭘로 사용하시라? 생활비. 이제는 다 아니다. 이제는 치료비로 쓰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진짜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난 일을 해야 돼. 되게 중요한 일을 해. 근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으면은 머리 다 빠지고 제대로 기력도 빠지잖아요. 제대로 일을 못 해. 그러면 난 돈이 좀 있으면은 나 같으면은 양성자 치료나 중립자 치료를 할 거야. 그래서 빨리 쾌차하고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중립자 치료는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의 원정 치료도 갑니다. 그러면 대략 2억 가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곧 우리나라 도입이 되니까 이제는 치료비로 쓸 수 있다는 거, 진단비도. 자, 그래서 느즈마키 나왔지만 막차를 탔지만 기존에 뭐 간편하면 어디 게 좋아요? 간편이요? 예, 안, 예. 흥국, 흥국 또 그리고 KB도 KB, 농협. 농협, 다 좋아요. 한화하고 흥국이 좋아요. 한화하고 흥국이. 우리 거 안 좋아요. 좋은 정보. 자, 그런데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요. 남자 설계해 보니까 남자가 너무 비싸요. KB랑 비슷해요. KB도 좀 비싸. 근데 한화하고 흥국이 왜 좋냐면 할증이 안 붙었어요. 근데 저희는 할증 붙어. 웬만한 나머지 회사는 다 할증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나 흥국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90세 만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보험료다 하면은 90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저희가 막차를 탔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실 분들은 다 가입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치료비 이제 개념이 아니라 생활비 개념이 아니라 치료비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왜? 한 회사에 많이 가입해봤자 간편하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한증권에? 3천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필요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롯데로 한번 하시라. 여자는 괜찮아요. 싸요. 그래서 딱 알리르문은 5년 이내에 암 진단 수술 2번 5만 봅니다. 이건 뭐 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갱신, 비갱신, 무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함이 있다. 보시면 어깨 누적도 상향을 했고요. 보시면 51세 이상이 원래 1억 2천까지였는데 2억까지 상향을 했으니까 좀 더 필요하신 분들 뭐 암테크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암 3천, 유사암 2천 1대1 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편 6페이지 보시면은 간편 3위호인데요. 자, 암은 좀 비싸지만 간편에서만 비싼 겁니다. 더할증이나 도담은 저렴해요. 간편에서는 저희가 밀고 있는 게 암보다는 요 2대 질환이에요. 뇌혈관 혈성이 얼마 준대요? 네, 65세까지 1000. 게다가 질병 수습이 얼마까지 준대요? 50. 65세까지. 아니, 건강체는 오히려 30 주는데 왜 유병자는 50이나 줘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깨 누적 안 봅니다. 어깨 누적 같이 다 안 봅니다. 뇌혈관 혈성, 질병 수습이 다 안 봅니다. 자, 요걸로 컨셉 잡아도 괜찮아요. 요거 잘 먹혔습니다. 다른 데에서. 비갱신, 갱신, 무해지 다 있습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아니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이 있는데 특히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다 뇌혈관 허혈성에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를 1,000만 원씩 준대요. 65세까지. 지금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간편에서? 모르시죠? 그러면 롯데만 있는 걸로 아시면 돼요. 네. 딴 데 알아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자, 삼성하고 KB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셔도 괜찮아요. 왜? 자신이 있거든요. 보험료가. 어차피 뇌혈관 혈성 똑같은 거니까 제가 똑같이 500 해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KB랑. 진짜 실제로. 제가 다른 팀장이 설계하는 걸 보니까 KB랑 저희 거랑 2배 가까이 차이 났어요. 이게 이제 간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차이 납니다. 건강체는 그 정도까지는 차이 안 나는데 간편은 그 회사에서 할증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뇌혈관 혈성 요거는 이번 달까지 1,000만 원입니다. 이번 달까지. 그리고 상해 사망도 1,000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뭐 연계 조건도 적어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더할찬 말씀드릴게요. 도담은 많이 아시니까 패스할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 더할찬은 아시는 팀장님은 아세요. 꾸준히 하시는 팀장님. 근데 안 하신 팀장님 몰라. 계속 DB나 메리츠만 하시더라고요. 알파 플러스, 참 뭐 패밀리, 참 좋은. 자, 보시면 일단은 가입 연령은 60세까지였는데 65세로 가입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암 5,000, 유사암 2,000. 유사암이 2,000이 몇 세까지 된대요? 55세까지 2,000. 그리고 65세까지도 얼마까지 된대요? 1,000만 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56세부터 65세 1,000만 원 주는데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요거. 그 다음에 2대 질환, 뇌혈관 혈성 얼마까지 된대요?
마찬가지로 55세까지. 지금 다 55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가입 금액은. 게다가 질병 수술비도 여기도 50입니다. 질병 수술비. 어깨 누적 안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병 후유 장애가 원래 50세까지 3,000이었어요. 55세까지 3,000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번 달까지입니다. 원래 16일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냥 이번 달까지 연장하고요. 다음 달에 저희가 신상품이 나와요. 더 알찬이 아닌 더 끌림 건강보험이라고요. 이름 괜찮네요. 원래 힐링 케어 힐링 플러스 건강보험 하려고 했는데 힐링 케어를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너무 알파 플러스 KB 닥터 플러스 그거 너무 따라한 것 같아서 더 끌림으로 신상품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진짜 좋아요. 어차피 보험료도 저렴하고 사망 연계도 원래 기존에 저희가 저저번 달에 1억 5천이었잖아요. 5천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보험료든 가입 금액이든 나쁘지 않을 겁니다. 더할찬 성인보험 건강체는 더할찬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자녀보험은 패스하고요. 자녀보험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운전자인데요. 뒤로 넘기셔서 좀 빨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운전자는 앞쪽에 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DB가 좋죠? KB가 좋아요? 그렇죠. 저도 KB 가입했어요. 메리츠도 좋죠. M드라이브. 네. 자,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롯데는 뭐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래요? 자부상이 모르셨어요? 리액션 해주시는 거죠? 네. 자부상 70입니다. 다음 달까지 70 진행하고요. 어깨 누적은 100만 원.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영업용도 있습니다. 영업용 플랜이. 영업용은 14급 50입니다. 대부분 30 수준일 거예요. 20 내지는 30이에요. 뭐 예를 들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기사 분들 자부상 50입니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가입이 안 돼요. 택시기사는. 자, 그러면은 뭐가 좋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해 입원 일당, 교통상해 입원 일당이 제일 높습니다. 상해 3만 원, 교통 3만 원. 하루에 입원하면 얼마예요? 6만 원, 최대 6만 원. 입원 일당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 업계 누적 대부분 얼마씩 봐요? 골절. 가입 금액 말고 가입 금액 거의 다 50이에요. 200은 저희만 보고요. 타사는 대부분 100에서 12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골절해서 어깨 누적 걸리시면은 저희 걸로 200까지 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업계 누적이든 가입 금액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름을 보셔도 지금 이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심종합보험은 연만기 상품이고요. 옆에 8페이지는 실속케어는 100세 만기 무해지형입니다. 그래서 80세까지 가입되고 70세까지 가입되고. 근데 이름을 보시면은 안심종합보험이죠. 옆에는 무슨 보험이에요? 실속해요. 네. 상해보험. 저희는 운전자라는 단어를 뺐어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참 좋은 운전자보험, M드라이브 운전자보험, 차돌이 운전자보험, 다 운전자가 붙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운전자보험 들이대면 약간 의심하죠. 왜 나한테 운전자보험을 제안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상해보험 컨셉으로도 괜찮으니까 좋을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거는 팀장님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이고요. 롯데랑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이제 팀장님한테 도움 되시라고 2008년, 2009년 이전에 증권을 회수하시면은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특약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지금은 어떤 특약이에요? 요거랑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2008년, 7년에 가입한 고객인데 증권을 받았어요. 고객님, 형사합의 지원금인데 요거 잘 가입하셨네요. 근데 깨요? 안 깨요? 지금 걸로 갈아타요? 갈아타요. 그러면 갈아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2009년 10월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또 큰 차이가 뭐예요? 정액담보고 실손담보예요. 그러면 요거는 보시면은 보험사가 약간 차이 있지만 전치 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실제 합의한 금액만큼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 달 전에 다른 대리점에 있는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퇴근하는 무렵에 지금 큰일 났다고. 제가 총무님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대요.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인이야.
그냥 좀 부주의로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람을 치였어요. 근데 그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아직까지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금이 지금 계속 안 맞아요. 이 총무님이 가해자죠. 어떻게 보면은 총무님이 생각하는 그 합의금은 한 400 정도인데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건 1,000만 원이에요. 갭이 너무 커서 지금 벌써 기소가 된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운전자가 필요한데 총무님 운전자 가입하셨어요? 운전자 가입 안 하셨대요. 그럼 개인 돈으로 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기소가 돼서 또 검찰까지 가면은 뭐가 필요해요? 아, 벌금이 필요해요? 네. 변호사를 기용해야 되겠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기소 이제 검찰까지 가면 웬만하면 벌금은 확정됩니다. 왜? 100% 과실, 중과실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잖아요. 신호 위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벌금도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가 많이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사고 났을 때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자부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부상이 중요한 주 목적은 아니에요. 비용 담보가 목적이죠. 그래서 형사합의 지원금을 가입하신 분들 깨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합의금이 50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액담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받으시고 여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어요. 지급 기준이 예전거는 후불제였어요. 후불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불로 바뀌었죠. 17년에. 그래서 이것도까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좀 오래 기대하셔서 빨리 했는데 뭐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아, 괜찮았죠. 예,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재물보험도 저희가 시상도 좋고요. 환급률이 굉장히 좋아요. 재물보험, 화재보험 설계하실 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밖에 이제 인보험은 저희 매니저님 바뀌신 거 아시죠? 네. 예, 천보라 매니저로 바뀌었습니다. 최윤희 매니저는 좀 저희 다른 지점을 발령이 났고요. 천보라 매니저로 월목 일단 주 2회 오니까 그거 기억해 주셨다가 전화번호 모르시면은 저한테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질문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 안신종합보험이 운전자잖아요. 네. 피보험자 교체 가능합니까? 네? 피보험자 교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단체 법인이 계약일 때.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죠.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상은 저기 한번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말할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